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얼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약간 더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양쪽으로 고르게 웃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일해온 심혈관 전문의입니다. 3개월 전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먹는 특정 품종의 사과가 잠자는 동안 혈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서도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2세였고 딸과 함께 강남에 살고 계셨습니다. 활동적인 분이셨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당뇨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11월 어느 저녁 그분은 저녁 18시에 저녁 식사 후 사과 하나를 드셨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크고 완벽하게 빨간 사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딸이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몸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뇌졸중이 이미 뇌의 일부를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박 씨를 진찰했을 때 혈액이 끈적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끈적했습니다. 혈소판들이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9시간 전에 드신 그 사과는 평범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병원에 입원한 2,400명의 뇌졸중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68%가 발작 8시간 이내에 특정 유전자 변형 사과 품종을 섭취했습니다. 68%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오늘 이런 사과를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이 사과는 간에서 효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효소는 혈소판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혈소판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사과를 먹은 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혈액 점도가 40% 증가합니다. 40%나 더 끈적해집니다. 이제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혈액이 끈적하고 두꺼워져서 뇌에 좁아진 혈관을 천천히 흐릅니다. 작은 혈전 하나가 중요한 동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10초 만에 뇌의 일부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뇌졸중입니다. 두려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사과를 먹고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지만 90%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한쪽 머리에 약간의 두통, 한쪽 팔에 무거운 느낌, 입안에 이상한 금속성 맛. 이 중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18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가장 최악인 부분은 초기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우는 강한 남자들을 봤습니다. 내 자녀를 키웠지만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박 씨의 뇌졸중은 72세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과를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이 피해야 할 사과 품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서 할 수 있는 혈전 위험 수치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 동안 건강한 혈류를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뇌를 보호하는 제5단계
저녁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정확히 똑같이 느껴지나요? 양쪽으로 고르게 웃을 수 있나요?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차이를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 의료센터에서 18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2,400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이 제 응급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욱 비극적으로 저는 제 병원에 전혀 오지 못한 71명의 환자들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잠든 채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발견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82%에서 이 사람들은 전날 밤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얘기가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 얘기도 아닙니다. 사과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특정 종류의 사과입니다. 오늘 밤 그것을 드시면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혈액이 여러분의 뇌를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의 은퇴한 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정기검진을 위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체중이었습니다. 정상 혈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하셨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사과를 하나씩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료 2주 후 그분의 딸이 새벽 5시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허혈성 뇌졸중, 그의 몸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셔츠 단추도 스스로 잠글 수 없습니다. 그의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일제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진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박 씨가 매일 밤 먹었던 사과는 지난 8년간 한국 시장에 넘쳐난 유전자 변형 품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전통 사과보다 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진열대에서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효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정 사과 품종을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자연 사과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형된 단백질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이 화합물은 혈류로 들어가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억제 제2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효소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혈소판이 젖은 쌀알처럼 뭉치기 시작합니다. 미세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워서 주무시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혈전들은 녹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뇌의 좁은 혈관에 도달하면 산소를 차단합니다. 그 차단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사과를 먹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들어보십시오. 이 반응은 4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젊은 몸은 이 변형된 단백질을 분해할 충분한 천연 효소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45세 이후에는 효소 생산이 60% 감소합니다. 자연적인 방어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매년 위험이 배가 됩니다. 무서운 진실은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전날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의 78%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파괴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아니면 전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경고 신호를 비명처럼 보내고 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사과가 위험한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가 확인한 사과 품종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유전자 변형된 후지 사과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드셨던 전통 후지 사과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품종입니다. 모든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붉은 껍질, 흠집이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몇 주 동안 갈변 없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사과 안에는 폴리페놀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화합물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사과를 잘랐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습니다. 편리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혈액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 사과를 드시면 이 화합물이 간에 제7인자라는 효소와 상호작용합니다. 제7인자는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지를 조절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혈전을 형성하는 작은 세포인 혈소판을 정상보다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훨씬 더 끈적하게 말입니다. 김 박사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 3시에 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어눌한 말투, 약해진 왼팔. 김 박사는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박 씨는 고혈압이 없었습니다.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액 검사는 위험한 수준의 혈소판 군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나요? 박 씨는 밤 8시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큰 후지 사과 하나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년간 2,400명의 환자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뇌졸중이나 이른 아침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73%가 저녁에 사과를 먹었습니다. 특히 변형된 후지 품종을 말입니다. 위험한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사과를 드십니다. 2시간 이내에 화합물이 간에 도달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제7인자 효소가 혈소판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점차 걸쭉해집니다. 6시간에서 8시간이 되면 바로 가장 깊은 수면 중일 때 혈류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제 혈액이 더 걸쭉합니다. 혈소판이 군집하고 있습니다. 작은 혈전이 형성됩니다. 뇌로 이동합니다. 마비된 상태로 깨어납니다. 아니면 전혀 깨어나지 못합니다. 무서운 부분은요.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두통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주무시는 동안 몸은 뇌졸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 박사가 이것을 침묵의 한밤중 반가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매일 사과를 먹는데 괜찮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박사는 여러분을 취약하게 만드는 3가지 위험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45세 이상이시면 간이 이 화합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둘째, 낮은 용량이라도 혈압약을 복용하시면 조합이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이 180 이상으로 약간이라도 높으시면 혈소판이 이미 더 반응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요인 중 2가지가 있으시면 저녁에 이 사과를 드시는 것은 뇌와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달 동안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도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수분 섭취가 약간 부족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더 느려집니다.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4시간에서 18시간 사이 이것이 바로 위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에 보통 밤 7시나 8시쯤 사과를 먹습니다. 자정이 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혈소판 덩어리들이 좁아진 혈관을 통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을 잘 때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거의 30%나 느려집니다.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들이 이제 좁은 산길의 느린 교통처럼 경동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덩어리 하나가 뇌로 가는 혈관에 막히기만 하면 됩니다. 막힘 하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2세 노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달 제 병원에 오셨는데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에 조절된 혈압,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걸으셨고 깨끗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얼굴 반쪽이 처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력에 이를 설명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복 중에 저는 딸에게 박 씨가 전날 밤 드신 모든 음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딸이 밤 9시쯤 어머니가 특정 수입 사과를 2조각 드셨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과를 좋아하셨던 이유가 절대 갈색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리가 멈춰섰습니다. 절대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저는 즉시 MPO 17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채취한 혈액 샘플에 대한 특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극심한 혈소판 응집과 상승된 인자 7 지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제 증거였습니다. 박 씨 이후로 저는 응급실로 오는 50세 이상의 모든 뇌졸중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봤습니다. 6년간 2,400건의 사례 중에서 963명의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10시간 이내에 이 특정 종류의 갈변되지 않는 사과를 섭취했습니다. 40%입니다. 뇌졸중의 40%가 잠재적으로 한 가지 사과 품종에 의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그 사과를 드셨다면 지금 당신의 혈액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30초 안에 혈전 위험 수준을 알아낼 수 있는 간단한 침상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하는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뇌를 보호할 5가지 저녁 습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한 황금시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2,400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이 방법을 개발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야간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호 습관은 정확히 저녁 6시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수면을 준비하면서 혈액이 자연스럽게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심박수가 감소하며 위험한 혈소판들이 함께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아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니고 청아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냐고요? 찬물은 실제로 혈관을 수축시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저녁 종교적으로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새벽 3시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저녁 6시에 미지근한 물로 바꾼 후 단 2주 만에 추적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응집이 4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부드러운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고 달리기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조용히 걷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높이지 않으면서 혈액이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송파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 환자분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밤에 격렬한 에어로빅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면 직전에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저녁 산책으로 바꿔드렸을 때 야간 혈압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18시에 10분 동안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2개의 베개에 다리를 올려놓아 심장보다 높게 만드세요. 이 간단한 자세 변화가 하체에 고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다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중력이 하루 종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혈소판들이 다리에 가라앉아 더 두껍고 끈적해집니다. 다리를 높이는 것이 이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뇌졸중을 피한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9시에 일어납니다. 방울토마토 3개를 드셔야 합니다. 일반 토마토가 아니라 특별히 방울토마토입니다. 천연 살리실산염의 농도가 가장 높아서 천연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지만 약물의 위험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마포에 사시는 68세 이 씨는 매일 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위출혈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9시에 방울토마토 3개로 바꿔드렸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동일한 항근고 효과가 나타났지만 위장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것입니다. 절대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는 안 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야 합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가 부분적으로 기도를 막아 혈액순환이 이미 가장 느린 상태에서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기도가 완전히 열려 있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자세만으로도 수면 중 뇌졸중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혈액을 준비시킵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줍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은 혈액을 재분배합니다. 방울토마토는 자연스럽게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는 밤새 여러분의 뇌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야간 뇌졸중에 대한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이제 제 전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깨어날지 아니면 전혀 깨어나지 못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2,400명의 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분석한 후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위험한 효소 반응은 사과를 먹은 직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섭취 후 정확히 4시간 후에 시작되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가장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뇌조졸중을 겪은 제 환자들 대부분은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과 하나 맞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저녁 6시에 사과를 먹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효소 반응이 한창입니다. 혈소판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때 완벽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잠을 잘 때 심장 박동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혈압이 감소합니다. 혈액 순환이 30에서 40% 느려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과 때문에 이미 피가 걸쭉해진 상태에서 이제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록한 뇌졸중 사례의 72%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한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가 진흙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1살이었고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쳤으며 심장 질환 병력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저녁 식사 직후인 7시 반에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부인이 깎아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4시 15분 부인이 깨어나 그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몸의 왼쪽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효소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매일 밤의 사과 습관이 천천히 그의 몸을 재앙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언제 먹느냐가 거의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침 8시에 같은 사과를 먹으면 위험 시간대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혈액 순환이 강한 한낮에 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만 바꿔도 위험이 68%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잠들기 4시간 이내에 어떤 사과든 어떤 품종이든 먹으면 불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이든 지역산이든 스님이 축복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잠들기 전 4시간이 위험 구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고 활동하는 동안 효소 반응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원에 사는 최애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5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9시에 사과 2개를 10시 반에 자기 전 건강한 간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두통과 처음 깨어날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처음으로 그녀의 혈액을 검사했는데 혈소판 응집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5시 이후에는 사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요. 3주 후 그녀의 아침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뇌에서 안개가 걷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녁 5시 이후에는 사과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즉시요. 오늘 밤 과일 그릇에 사과가 있고 이미 저녁이라면 내일 아침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이 한 가지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골든타임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 박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시행하여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단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단계들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앞서 언급한 품종들을 포함해 어떤 사과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김 박사는 연구를 통해 효소 반응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늦게 사과를 먹으면 최고 혈전 위험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혈액 순환이 자연스럽게 30% 느려질 때 정확히 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몸이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과를 좋아한다면 오직 아침에 10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워 자기 전에 문제가 되는 화합물을 처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루 전체 시간을 몸에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밤 반드시 해야 할 침대 옆 검사입니다. 자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양팔을 몸 앞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한쪽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 감소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김 박사는 45살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이 검사를 하십시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휴식이 필요할 때 신진대사율을 높입니다. 목욕물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취약한 야간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피를 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한 컵을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그 물의 절반을 마시세요. 수면 중 탈수는 뇌졸중 위험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넷째, 한국배 해결책입니다. 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 한국배에는 혈소판 응집을 적극적으로 역전시키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8시경에 한국배 반 개를 드세요. 특정 섬유질과 효소 조합이 사과의 해로운 효과에 직접 대항합니다. 사시는 곳에서 한국배를 구할 수 없다면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판매합니다. 크고 둥글고 황금색인 것을 찾으세요. 이 과일 하나가 김 박사 예방 프로토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절대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자지 마세요. 머리를 15도 높이세요.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거나 침대 다리 밑에 책을 받쳐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세요. 이 약간의 각도가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평평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혈액 고임을 방지합니다. 김 박사는 수면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15도는 야간 혈전 발생을 43% 감소시켰습니다. 이제 강남의 박 여사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52세에 큰 뇌졸중을 겪은 후 김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사과 2개를 먹었기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항상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었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그녀에게 이 5단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2달 만에 박 여사의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적인 혈소판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과를 먹지만 아침에만 먹고 저녁 한국배는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61세이고 40세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독립성, 손주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살펴보세요. 모든 사과를 확인하세요. 품종을 모른다면 버리세요. 당신의 생명은 과일 몇 개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 밤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신이 필요한 손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정보를 당신 인생에서 45세 이상인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내일 아침 마비되어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들기 전에 어떤 사과를 먹어왔는지, 그리고 김 박사의 저녁 프로토콜을 시도할 것인지, 여러분의 계획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발견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45세 이상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